이란의 수도는 데이 제로를 향해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녹색 공화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1세기 중반, 테헤란은 핵강국에서 물을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는 이란 정권은 자국 수도에서 국민에게 물 한 방울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의 물까지 구걸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공짜 빵을 받으려고 줄 서는 게 아니다. 손에 통을 든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집에 가져갈 플라스틱 물통을 얻기 위해 서로를 짓밟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아닌 공기와 무력감만 흘러나옵니다. 문명이 붕괴한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백기를 든 이유입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테헤란 이전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현대사가 목격한 가장 큰 탈출 계획입니다. 수도를 이전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치는 이유는 이란이 지금 물파산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강대국을 노리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지도 위에 저 하얀 점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거대한 하얀 반점은 자연치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설치한 생물학적 시한폭탄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큰 호수인 우르미아 호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생태 범죄 중 하나로 인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테헤란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물줄기를 돌리는 동안 그들은 100억 톤에 달하는 유독성 소금층을 남겼습니다. 이 재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수백만 명의 폐에 조용히 죽음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소금 폭풍은 국경을 초월하는 위기를 예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랄의 재앙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이며 인구 밀도가 높은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촉발한 인구학적 지진은 이란 국경을 넘어 터키를 포함한 지역 전체를 뒤흔들 난민의 물결의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이란의 임박한 물파산 재앙은 자연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 국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진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범죄 현장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우르미아 호수의 지질학적, 역사적 웅장함입니다. 이곳은 평범한 수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해발 1270m, 산들 사이에 숨겨진 100만 년 된 유산이었습니다. 남북으로 140km 뻗어 있는 이 거대한 수역은 맨해튼 섬의 90배의 크기였으며 지역의 기후 균형을 맞추는 거대한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1976년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이 분지는 이 호수 고유의 아르테미아 새우와 철새를 부양하는 섬세하고 폐쇄된 생태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이 자연의 요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의도적인 공학적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정권은 이 가뭄의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세계를 설득하려 했지만 위성 이미지와 데이터는 진짜 범인이 인위적인 시스템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란 정부는 소위 개발 추진의 일환으로 호수에 물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을 체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과학적 사실과는 반대로 호수를 살려주던 연중 흐르는 13개 강의 40개 이상의 댐이 건설되었습니다. 자린의 강과 시민의 강과 같은 중요한 강들의 물은 호수에 도달하기도 전에 거대한 콘크리트 벽 뒤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십억 입방미터에 갇힌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물 마피아로 알려진 이야기의 어두운 면이 드러납니다. 이 물은 과도한 양의 물을 소비하며 반건조 기후에서는 결코 재배해선 안 되는 농작물 재배에 돌려졌습니다. 물이 금만큼 귀한 이 땅에서 정권과 가까운 엘리트들의 부를 위해 사탕무와 사과 같은 관계시략적 작물의 재배가 장려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업 약탈은 지표수뿐만 아니라 지하수 비축량까지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표의 강들이 마르자 지역 주민과 기업들은 필사적으로 지하로 눈을 돌렸습니다. 분지 전역에 뚫린 불법 우물의 수가 8만 개를 초과했다고 보고됩니다. 이 우물들은 마치 빨대로 빨아들이듯 수천 년 동안 토양 아래에 형성되어 온 대수층, 즉 지하수 저장고를 잔인하게 말려버렸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호수를 먹여 살리던 수원도 말라버렸고 토양은 물을 잃으면서 붕괴되고 다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자원 착취가 충분하지 않다는 듯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학적 실수 중 하나가 호수 심장부에 꽂힌 비수처럼 건설되었습니다. 샤이드 칼란타레이 고속도로 우르미아와 타브리즈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25km의 제방도로는 말 그대로 호수를 둘러 갈라놓았습니다. 도로 건설은 물의 자연 순환을 막고 폐적물 축적을 가속화했으며 호수의 자정 능력을 파괴했습니다. 한때 하나의 숨쉬는 유기체였던 호수는 이 고속도로에 의해 질식되어 두 개의 분리된 죽어가는 물웅덩이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수치는 감소가 아닌 멸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300억 입방미터의 수량을 가졌던 호수는 현재 그 부피의 95% 이상을 잃었습니다. 한때 배가 다니고 관광객들로 붐볐던 해변은 이제 버려진 구두가 점점이 박힌 수마일에 걸쳐 뻗어 있는 유독성 소금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는 이 호수가 더 이상 영구적인 수역이 아니라 대절성 강으로 형성된 일시적인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그림은 자연의 변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익을 위해 설계되고 실행되고 완성된 생태학적 범죄입니다. 12월 3일 아바스 알리아바디 에너지부 장관이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그는 사실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권의 항복을 의미하는 백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우리는 이웃나라에서 물을 사올 것이라고 말하며 수년간 숨겨왔던 부끄러운 진실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지역 강대국에게 이 문장은 외교적 자살과도 같았습니다. 테헤란 행정부는 우라늄 농축에는 성공했지만 국민의 잔을 채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굴욕적인 점은 이란이 물을 구걸하러 어느 집 문을 두드렸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현대 이란 국가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은 지역 위계 질서에서 테헤란의 쇠퇴와 무력함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는 정말 그렇게 심각할까요? 기후과학자 나세르 카라미의 분석은 이 상황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추억적인 불가능성임을 보여줍니다. 카라미는 이란의 현재 수자원으로는 기껏해야 5천만 명의 인구만 부양할 수 있다고 말하며 뼈아픈 진실을 외칩니다. 하지만 이란의 인구는 빠르게 1억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권은 고갈된 자원을 이용해 지리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인구의 2배를 먹여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 불가능한 방정식은 국가가 급진적이고 굴욕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정권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가상수 수입이라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용어는 사실상 농업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물을 보존하기 위해 농경지를 말리고 국민을 위해 식량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1979년 혁명 이후 국민들에게 들려주었던 자급자족 국가라는 동화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더한 경제 독트린은 붕괴되고 식량 의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란의 식량 안보는 이제 외국 공급업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을 수입해야 하는 국가는 사실상 주권을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급자족 국가 독트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제 호수가 죽었으니 국민들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아있는 100억 톤의 유독성 소금은 마치 소금 쓰나미처럼 돌풍이 불 때마다 수백만 명의 폐를 채웁니다. 타브리즈와 우르미아에서는 호흡기 질환과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스실에서 살도록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공포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정글의 법칙이 시작됩니다. 테헤란 거리에는 물 마피아가 생겨났습니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혁명수비대가 도시에 들어오는 급수차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은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정권은 충성스러운 지역에만 물을 공급하고 가난한 지역은 가뭄으로 처벌합니다. 암시장에서는 물 1리터가 휘발유보다 10배 더 비쌉니다. 이웃들이 서로 물을 훔칩니다. 사회적 신뢰는 증발했습니다. 농업의 붕괴는 식량 공급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실업이 증가하고 마을은 텅 비어가며 도시로의 필사적인 이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파도는 생물 다양성의 침묵의 절규입니다.
유네스코의 보호를 받던 생물권 보전 지역이 우리 눈앞에서 생태계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이 재앙의 파급 효과는 생태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깊은 사회적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르미아 호수는 이 지역에 사는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인 및 기타 민족 집단에게 단순한 수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정체성이자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호수가 마르는 것은 이 공동체들의 생활 방식, 전통, 그리고 미래의 희망마저 말라붙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 부문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호숫가의 호텔, 레스토랑, 시설들은 유령 건물로 변했습니다. 경제적 절망이 사회 불안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실패했으며 국가 자체가 이 파괴의 가해자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테헤란 정권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분노와 불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시야를 넓혀 이 생태 재앙이 이란과 이 지역, 즉 더 큰 그림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르미아 호수 위기는 이란 정권에게 단순히 환경관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정권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전략적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그림은 이란 관리들과 환경 전문가들이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도 보기 두려워할 시나리오입니다. 기후로 인한 국가 붕괴. 전 이란 환경부 관리들과 국제 관측자들의 보고서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만약 호수가 완전히 마르고 소금 폭풍이 예측된 최대 강도에 도달하면 이 지역에 사는 600만에서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현대사에서 가장 큰 인구 이동 중 하나이며 민족 대이동 규모의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1,500만 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테헤란? 수도는 이미 물 부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붕괴하고 있으며 교통과 대기 오염으로 인해 도시는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택 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테헤란은 수백만 명의 새로운 피난민을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수도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긴장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여 거리 충돌과 정권에 대한 봉기를 유발할 공황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웃 국가들이 될까요? 이란 북서부에서의 이러한 대규모 인구 이동은 필연적으로 터키 국경에 도달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된 땅을 떠나 더 안전한 지역, 즉 서쪽과 북쪽으로 피난하는 것은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에게 대규모 난민 위기와 국경 안보 문제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 균형을 깨뜨리고 네이토 국경을 압박하고 이란과 이웃 국가들 간의 심각한 지정학적 긴장을 유발할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의 생태 붕괴는 이웃 국가들로 불안정을 수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더 깊은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이 위기는 이란 내의 민족적 단층선을 활성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르미아 호수 유역은 아제르바이잔계 투르크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호수가 마르는 것을 단순한 태만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을 겨냥한 테헤란 정권의 의도적인 정책으로 간주합니다. 혁명 수비대와 얽혀있는 물 마피아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이 지역에 물을 빼돌려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우리 땅에서 몰아내려 한다는 인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인식은 생태적 피해를 정치적 분노로 전환시켜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분리주의 또는 자치운동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물 위기는 이란의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내부 안보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관리할 정권의 능력 또한 완전히 소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간의 부패, 무능, 자원관리 부실이 국가 기구를 마비시켰습니다. 우르미아 호수 복원 프로그램과 같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들은 서류상으로만 남았고 자금은 사라졌으며 현장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국가는 더 이상 해결책을 제시하는 권위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적입니다. 사회계약은 말라버린 호수 바닥처럼 갈라지고 조각났습니다. 더욱이 이 상황은 이란의 저항경제 노선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자급자족을 주장하며 식량 안보 확보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수자원을 소비한 전략은 결국 국가를 외부 자원에 의존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 기반마저 파괴했습니다. 이란은 제국주의 세력에 맞선다고 주장하지만 자국의 지리에 의해 황폐화되었습니다. 물 없이는 농업이 없습니다.
농업 없이는 식량 안보가 없습니다. 식량 안보 없이는 국가 주권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 오르미아 호수 위기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세계적 붕괴의 증상입니다. 이란은 단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희생하며 자원을 보충하지 않고 소모하는 관리 방식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대가는 돈으로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미래,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국가의 존립 자체로 치르게 됩니다. 지리가 복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는 어떤 군사력이나 이념적 선전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확실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스스로 만든 소금 사막에 갇혔습니다. 인류가 자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패자는 분명합니다. 한 세대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유산을 소진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독성 먼지 더미만을 남겼습니다. 말라가는 호수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모든 먼지 한 톨은 이란의 하늘에 메아리치는 경고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불꽃은 중동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국경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사일은 이 적을 타격할 수 없습니다. 파괴는 외부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여러분이 직접 한 우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란에게는 더 이상 자정 5분 전이 아닙니다. 이미 자정이 지났습니다. 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동영상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